네, 반갑습니다. 4월 13일 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장이 다 좋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코스피도 신고가 달성을 할 것인가, 즉 3200을 넘어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죠. 자, 이제 지수는 거의 다 회복세를 보였고요. 또 상승 흐름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배경에는 이제 수급이 좀 개선되는 느낌이에요. 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근데 연기금 동향은 썩 좋진 않아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다라기보다도 그냥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었다, 뭐 그런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장 같은 부분들이 이제 강하게 상승했다기보다도 어느 정도 이제 반발 매수라든지 그런 정도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수급 동향 자세하게 좀 살펴볼 거고요. 배터리 종목군들이 강하게 반등세를 보입니다. 아마 오늘 상승의 대체적인 주역이 배터리 관련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요 내용들도 같이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부 중소형 종목군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 뭐 정책 수혜주들 이런 것들이 조금 한풀 꺾인 듯한 느낌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차익 실현들 한 번씩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갑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 3160포인트까지 상승합니다. 지금 고점 라인대가 321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한 1.5% 정도만 더 올라가면 돼요. 물론 1.5%가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RSI 지표 보시면은 70포인트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상승해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외국인 매수라든지 기관의 매수가 같이 따라붙어 주기만 한다라면, 순매수로 들어와 주기만 한다라면, 아니면 최소한 매도가 나오지만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수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이게 된다면 이제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가 더 좋아지게 되고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더 커지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런 상황들 이어갈 수 있을런지 종목들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 신고가 나타나는 모습이라서 좋은 흐름이기도 하고,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캔들이 크게 조금 더 커진다라든지 뭐 1%대 이상 상승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위쪽에서 또 기다리고 있다가 콱 때려주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포인트는 조심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도 같이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최근에 정책 수혜주로 해가지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뭐 특수건설 같은 경우 많이 상승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죠. 이게 서울시장 당선 이후에 나타난 포인트인데, 단기적 상승 이후에 약간씩 매물이 좀 나타나는 모양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 수혜주들은 앞으로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계속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단기적 상승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차익 실현이 들어가게 되고 주가가 단기적 조정이 들어간다면 조심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수건설 일단 매도 의견의 포인트가 지금 일단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차익 실현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조광페인트, 페인트 관련주들도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재건축 뭐 관련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지난번 꼬리, 그 다음에 어제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까지도 내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아래쪽 지지선이 7,000원 정도 나와 있는데, 7,000원 또는 그 아래쪽에 접근됐을 때 다시 재접근하시는 전략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포지션으로 한번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조광페인트도 차익 실현 들어갔고요. 유진기업, 레미콘 관련주인데 마찬가지죠. 뭐 인프라라든지 재건축 관련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지금 30%대 수익을 이제 오늘 실현을 한 모습인데, 뭐 많이 올랐을 때는 한 40% 넘게도 수익이 나왔었죠. 40%? 거의 50% 가까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 단기 조정이 또 보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 수혜주들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차익 실현 우리가 계속 보시는 부분이고요. 인터지스 같은 경우는 오늘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차익 실현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서울시장 당선과는 관계없는 그런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요거는 대선 쪽으로 조금 더 길게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관련 재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성이 있어도 이런 것들은 매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우원개발 같은 경우도 괜찮죠. 뭐 지금은
뭐 조금 단기적 조정이 들어가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 계속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사람인 HI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도 매도하지 않습니다. 뭐 제로투 세븐이라든지 지금 이것도 30% 넘게 수익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은 매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쭉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과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이 좀 들어가야 되는 종목들, 단기 조정해서 매수를 다시 해야 되는 종목들은 좀 구분을 지어서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실만한 종목이 그 월급 종목 콤텍 시스템이 오늘 짠 하고 올라가죠. 어제 마이너스 나와도 괜찮다, 좋은데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또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해경 컴퍼니 다 나쁘지 않습니다. 분위기 좋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이렇게 저점권에서 있는 종목군들은 뭐 변동폭이 크지 않거나 또 상승을 한다거나 그렇게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유지를 잘 해주시면 되는 모습일 것 같고요. 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제가 매도 의견을 좀 드렸거든요. 이게 주가가 지지선이 좀 약해가지고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매도를 계속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신 같은 경우는 매도하지 말고 보유하자. 이건 지지선 위쪽에 있죠. 그래서 화신과 현대위아를 놓고 보면은 조금 이 온도 차이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고영이란 종목이 자 액면 분할하고 나서 빵 치고 나가는 모습이죠. 수익률이 갑자기 훅 좋아져요. 네, 흐름도 굉장히 좋은데 이게 원래 10만원대 이상에서 거래되는 주식인데 이렇게 5분의 1로 팍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싸 보이죠. 네, 고영이란 종목, 뭐 이번에 실적도 좋았다는데, 장비주인데, 괜찮은데? 라고 하는데, 지금 10만원이라서, 못 사겠어. 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25,000까지 뚝 떨어지면서, 네, 가격을 싸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그냥 싸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현재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속형, 네, 이 수익 지속형에 대한 포지션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지금은 뭐 특별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상승률이 약합니다. 네, 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고 하지만 강하게 들어와서 밀어줄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오늘 배터리 관련주 LG화학 그 다음에 SDI가 오늘 많이 올랐어요. 5% 상승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도 오늘 강한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네, 반등이 나가도 그렇게 뭐 이렇게 와닿는다거나 이렇게 마음이 뭐 풍족해진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LG화학에 대해서도 매수를 확장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냥 가지고 계신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지지선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고 또 오늘 상승세가 나고 있기 때문에 SDI나 LG화학 또는 SK이노베이션 또 뭐 2차전지 관련해서 배터리 소재 관련 부품주들 이런 것들 다 괜찮죠. 그래서 그렇게 유지하셔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은 괜찮은데 계속 더 사시거나 그런 것들은 좋지 않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은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에서 이 배터리 종목들이 상승하게 되면 부분이 있어서 주가가 좀 올라온 모습이 좀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또 시가총액 상위권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 버티는 형태죠. 뭐 오후에는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버티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일단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즉 매수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동안에는 시장이 크게 하락한다거나 그런 모양새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배터리를 제외한 종목군들의 반등이 되게 좀 실망스럽죠. 많지 않아요. 극적으로 막 올라간다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역시 대형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수익률이라고 친다면 중소형주 역시 뭐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지금 연기금이 218억 순 매수이긴 한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오후가 되면 다시 순 매도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연기금의 순 매도가 오늘 나온다고 하더라도 많은 물량은 아닐 것 같고요. 대신에 외국인들이 그 부분을 다 잡아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해주고 있죠. 그래서 연기금의 물량을 소화해주는 외국인 이렇게 들어간다라면 지수는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지가 좀 잘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연기금이 매도하지 않고 요정도 수준에서 그냥 보합 수준을 머물게 되는데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 그렇다면 추가 상승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오늘은 시총 상위권 종목이 아마 몰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주 이게 전기
배터리 쪽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기전자 이쪽 전체적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주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닥을 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매매 동향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오늘 그 기관들의 움직임에서 보면은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순매도, 그리고 SK 하이닉스 순매도, 아마 연기금 쪽일 거예요. 그죠? 연기금 쪽에서 하이닉스 순매도가 나타나는 거고요. 매수는 LG화학, 삼성전자, SD 역시 배터리 쪽에 집중됐죠. 그 다음에 포스코 순매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LG이노텍이나 SK텔레콤 이런 쪽이고, HMM 같은 경우도 매수가 들어가 있는데, HMM은 이제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추세가 이제 지난번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추세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 이제 3월달 후반에 나타난 이 단기적 변동성이 커진 거, 이 부분이 단기 조정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주가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또 이번에 반등 나오는 게 직전 고점 넘지 못했죠. 그래서 단기적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아침에 상황이 역시 배터리 종목들 열심히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순매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순매수 있긴 있는데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와 충돌해서 하이닉스가 올라오긴 합니다만 그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는 넷마블 매도가 좀 진행되고 있고요. 어제 많이 올라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호텔 신라라든지 이런 종목들 오늘 매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 이 건설주라든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제 상승을 좀 그동안 주도했었던 종목들은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뭐 포스코라든지 동국제강 이렇게 그 철강 관련된 섹터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렇게 철강주들 막 올라가는 패턴들에서는요,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양봉으로 뻗어나갈 때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5일선 위쪽에 상관이 없는데 연속으로 음봉이 나타나가지고 5일선 위협한다거나 아니면 5일선을 바로 깨고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위쪽에 꼬리가 길게 달리거나 거래량이 크게 터지거나 이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변동성의 신호거든요. 그럴 때 매도를 조금씩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상승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을 타고서 이제 변동성이 나올 때 적당하게 팔았다가 또 다시 저점권 지지가 형성되면 다시 매수하거나 이런 전략들도 지금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약간은 지금은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도 사고 팔고를 조금씩 해주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것이다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대바이오는 네, 나쁘지 않네요. 일단 유지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어차피 수익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계좌 수익률이 조금 더 올라갔을 거라 생각해요. 많이 올라가고 있겠죠. 많이 더 좋아질 거고 더 올라가는 흐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은 계속 즐기시면 되고요. 수익률이 계속 늘어나는 거 계속 쳐다보시고 이런 것도 체크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장중시황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이따가 13시 30분에 무료 라이브 방송도 진행되죠. 그래서 무료 라이브 방송에서 또 다른 이야기들 더 연결해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